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좀 한국인으로 봤을 때는 좀 어이없는 밀림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추천 종목을 오늘 드릴지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 영상 올리면 결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이전, 그러니까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추천드린 종목들은 모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이 내역들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유튜브 아래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자, 이렇게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해서 들어와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역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내역이 바로 이 엑셀 파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1년 넘게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 누적 수익이 3336.13%, 1095승 87패, 1182개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고요. 1월달도 870.1% 기록했고 59승 4패에서 93%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제가 아직 정리드리지 못한 종목들도 있으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금요일날 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이거 보고 시장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팜스토리 오늘 시가부터 이제 터져줬습니다. 해서 저희 2855포인트까지 급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본 차익권 도달을 했습니다만, 시가 개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침에 시초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HRS 오늘 못 터졌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을 했고, HRS도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고요. LG 헬로비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렌텍도 좀 밀렸는데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시장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밀렸을 뿐 추세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5,250원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5,250원 해서 승 잡고요. 마지막 이제 화성산업이 많이 밀렸는데 종가가 훅 회복한 채로 마감이 되었죠. 뭐 흐름 나쁘지 않고요. 뭐 시장 감안했을 때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코스닥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자, 코스닥이 고점비 현재 대략 21% 정도 빠졌다가 다시 20%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이죠. 사실 뭐 금리 인상 관련 이슈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발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처럼 예측하지 못할 변수 중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코스피 기준 2600대 다시 안 깨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단이 깨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표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죠.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한국은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이걸 따라잡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러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훨씬 많이 올라가서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나스닥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과소평가되었거든요. 훨씬 과소평가되었는데, 근데도 20% 수준이 빠진다. 이건 러셀 2000 지수에 맞먹는 하락급입니다.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시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말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금리 인상기마다 시장에 조정은 있었지만 그게 마이너스 20%가 넘었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딱 한 차례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8년도, 이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및 또 세계적인 불확실성, 또 금리의 과대한, 그러니까 금리가 이미 엄청나게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해서 이때 24% 정도 밀렸습니다. 고점비. 근데 지금 그 정도 요인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요인은 없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여기에 유럽군들이 있죠. 유럽이 있는데 이게 왜 난리가 나는 거냐? 기본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입지를 키우고 싶은 거고 나토에 합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입니다. 그럼 이 완충지대가 이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바로 국경이 맞닿게 되죠. 과거에 이제 쿠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쿠바에다가 러시아가 옛날에 핵을 갖다가 전진 배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지리적인 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북한이랑 국경을 대고 있지만 만약에 또 중국이랑 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뭐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에 합류를 하지 않는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합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왜 전쟁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러시아가 전쟁이라기보다는 크림반도 병합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친러시아파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러시아인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터치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제일 큰 게 가스값이죠. 전쟁 위기감을 올리고 몸값을 올리면 결국에 이득 보는 게 러시아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제일 크게 손해보는 게 또 러시아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가장 못하는 이유 저는 뭐라고 보냐면 돈입니다. 지금 전쟁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뉘앙스는 가스값을 올리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득이 되고 있어요. 장사꾼 입장에서. 홈쇼핑에서 마치 매진 임박 막 이러는 것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이 들어가서 전면전에 들어가면 최소 2,000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민간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전례를 보게 되면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할 때 뭐 여러 요주의 인물들을 저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와의 이 무역, 교역이 막히게 될 것이고 푸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암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이걸 바라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돈을 벌고 러시아가 강국이다라는 거를 밝히길 원하지 애매한 전쟁을 했다가 세계적으로 휘말리는 그런 전쟁을 원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확률을 저는 70% 넘게 보고 그럼 30%나 남아있죠. 이거는 크림반도 병합하듯이 단기간에 쑥 들어가서 쑥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하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거는 미국에서 참전을 안 하려고 들 거고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나오는 그런 전례는 생길 수 있다. 이때 증시가 어떻게 됐는가? 단기간에 폭락했지만 한 달 내에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될 거고 그 외 분들은 그냥 뭐 조금 더 수면제를 마시면서 시간을 좀 지내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항상 이 비온 뒤 날이 굳습니다. 날이 길고요. 또 땅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기 때문에 뭐 항상 안 좋은 것만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이클을 시장에서는 항상 보여주고 있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12년도에 굉장히 미친 짓인 것처럼 보여줬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좀 예민한 거고 이때 많은 개미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다시 또 호황이 올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세계 경제 위기설 있죠. 있는데 이것들이 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뭐 저는 그냥 그 자체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만 풀려도 이제 돈을 쓸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상식적으로요, 코로나가 지금 공존하는 이 상황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고 뭐 감염병이긴 하지만 감기 수준으로 약화되었을 때 그때 돈을 더 많이 쓸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경제 호황이고 이제 끝난다? 글쎄요. 이게 지금 언택트 쪽으로는 잘 나갔지만 컨택트 부분은 이제 시작이죠.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고민해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